자, 매거진 Y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맛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요리 중에 면 요리를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다는 칼국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아, 정말 그 따뜻한 국물이랑 쫄깃한 면발이랑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때로는 뭐 해장으로도 먹고 예, 밥도 말아 먹고 아주 좋아하는 메뉴예요. 네, 이렇게 우리의 전통 칼국수에 최근에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진원주 이사님, 김태환 행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국수. 사실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 음식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급 요리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칼국수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혹시 비가 오는 날이나 몸이 좀 찌뿌둥하다 싶으면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을 호록 하면은 몸이 풀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최고죠, 최고. 네. 예. 이렇게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먹기가 좋고 담백해서 어른들이 먹기에도 좋은 칼국수는 단순하게 맛뿐만이 아니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라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만 들었는데 지금 벌써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받는 매력적인 칼국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힘쓰시고 계신다고요? 네, 처음에는 워낙 맛이 좋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네. 좀 지역적으로도 교통이 원활한 곳에 있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드셔보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감사하게 주변에 소문도 내주시면서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 맛을 그대로 네. 즐길 수 있게끔. 네. 사실 칼국수는 그 메뉴가 또 다양하잖아요. 조개 칼국수도 있고 뭐 김치 칼국수, 뭐 해물 칼국수, 또 닭 칼국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개 칼국수로 많은 분들에게 칼국수를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조개 칼국수를 딱 선택을 하셨나요? 저희 대표님이 IMF 때 이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도 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배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가격 부담도 적고 네. 그다음에 몸에도 좋은 조개 칼국수를 생각하시게 됐는데요. 조개도 많이 드리고 싶고 네. 칼국수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한 그릇에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조개에서 나오는 핵산이나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같은 성분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풍족하게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조개탕하고 칼국수를 따로 내어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의 대표 맛집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조개 종류별로 끓였을 때 나오는 육수의 맛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육수의 깊이와 풍미를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원가로 최적의 국물 맛을 찾는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네. 수많은 또 고뇌와 연구 끝에 맛과 합리적인 가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네요. 자, 이렇게 직접 만든 이 정성스러운 조개 칼국수 맛보신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네. 사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주고도 남는 게 있느냐. 오히려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맛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일본 관광객분께서 천안역에 내리셔가지고 택시 기사님께 여기 현지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야 될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집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맛으로 이제 이 칼국수, 조개 칼국수가 사랑을 받고 있네요. 그 이제 뭐 밀키트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오랜 기간 또 사랑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5년 넘게 실제로 이제 매장 운영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긴 시간을 운영을 해오다 보니 최상의 조개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도 갖게
받게 되었고 계절에 따라서 이 조개라는 게 사실 원물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크게 기복 없이 맛있는 칼국수를 제공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25년의 이 세월의 노하우가 탄탄하게 축적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님, 이 수많은 이 칼국수 중에서 조개 칼국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조개가 신선도 관리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조개는 진짜 신선도가 생명이잖아요. 조개는 생물이라서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산지나 계절 그리고 신선도에 따라서 품질 편차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물류 과정에서도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기존 칼국수 프랜차이즈들은 특히 조개 칼국수, 해물 칼국수들은 지역 중심 브랜드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조개를 원산지에서 직배송,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선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조개를 종류별로 최적의 보관 온도를 찾아서 이 부분을 가맹점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정말 매일같이 점주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재고 파악 그리고 신선도 파악을 하면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이 조개 칼국수다 보니까 요즘 또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이런 네네네. 치열한 시장 속에서 다른 브랜드와의 이제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일정한 수준의 경험과 경력이 우리가 창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기 자금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식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매장 운영이라든가 인력 관리, 원가 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과 부담도 느끼시고 준비 없이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려면은 네. 확실히 제대로 된 창업 그리고 또 실수 없는 창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태환 행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인구가 창업을 준비하고 때로는 창업에 실패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매출이나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요. 가맹본부에 관련된 비용 구조와 매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원가, 로열티,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등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매장 운영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창업을 할 때 그 어떤 브랜드의 그 인지도라든지 호감도거든요. 브랜드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가장 좋은 브랜드를 판단하실 때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소비하는 아이템인지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사람은 결국 습관적으로 먹는 음식을 반복해서 찾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보다는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자주 찾는 메뉴일수록 꾸준한 매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상표권, 즉 브랜드 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쟁 업체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컨셉을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 소비되는 구조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갖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이 대중적인 메뉴 선정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초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상표권 획득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표권 획득,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표권 개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상호에 대해서 내가 사용한다는 것을 국가에 등록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맹 사업을 준비하시면 상표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브랜드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권은 먼저 사용했다 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셔야지 그 사람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먼저 등록해 오히려 사용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맹사업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에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노열티를 받는 구조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명확해야만 노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가맹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확장에 대한 보호 때문입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유사 브랜드나 모방하는 업체들이 등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이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님,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창업의 문이지만 사실 성공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있진 않잖아요. 대표님이 처음 조개 칼국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가맹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맛있는 칼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